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강의 하는데도 뭐를 해야 될까 한참 이게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어요. 강의를 하게 되면 뭐 10년 넘게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하는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런 강의 하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급자들도 있고, 새로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침에 오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뭘로 해야 될까도 고민도 되게 많이 되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제목부터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거지만, 이거 강의를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애터미의 초창기에 시작했던 모습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아련하게 떠올리기도 했던 시간을 제가 가졌던 고마웠던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의라고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강의처럼 제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제목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걸로 이제 일단 제목을 넣어놨고요. 예전에 이제 알기, 준비하기, 행동하기라는 뜻은 예전에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다른 다단계를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을 배웠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배웠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 30분, 40분 동안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몇 장 안 됩니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문화 알기,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제가 항상 이 문화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인간관계라는 것부터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은 돼 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문화라는 부분은 문화가 하나가 형성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시죠? 그렇죠.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민족을 가지고 뭐 백이민족하고 몇천 년 역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또 하나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을 못,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를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다 반동분자들만 통일되면 좋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강국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을 할 수도 있지만 통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이 됐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이 통일했죠. 서독하고 독일로 나눠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역사 통일된지 다시 통일된지. 다시 벽 무너뜨린 거 보셨죠? 토픽에서. 얼마 안 됐어요? 이야, 나이가 그래 많으시나. 30년이 넘었어요. 네, 90년도에 통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를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서독하고 동독이었잖아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하는 돈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이 넘었어요. 해마다. 30년 전에 150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이 400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지금 현재 400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모르겠어요. 저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0조가 넘는 돈을 하면서 언제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적인 부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거는 섞이면서 되는데 이 생각의 문화적인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우리나라 똑같아요. 통일되면은 제일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이렇게 뭐 주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생각 자체를 바꾸고 언어는 똑같이 알아야 돼. 근데 북한이라는 말 써야 되나? 아무튼 요새 또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이게 나라가 갈려져 있잖아요. 언어 자체 표현력도 다르다는 거. 그걸 합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된답니다. 통일이 됐을 때 그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파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경제 10대 경제대국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미루는 그래서 소도 주고 쌀도 지원하고 여러분 쌀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거는 문화적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걸 나무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지배를 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모든 나라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 독일이 전쟁 일으킬 때 똑같아요.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십 년 동안 지배하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뭐예요? 언어, 그쵸? 말을 바꾸려고 그러고, 창식의 이름 미자 이런 자자 많잖아요. 다는 일본식이잖아. 우리나라 순수한 여자 이름은 자는 별로 없죠? 순수한. 순심이 간난이, 언년이 진짜 많네, 잘났네. 김동희, 그런 건. 일본 그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 말살 정책을 쓴 것들은 많죠. 산에다가 말뚝 박고 쇠말뚝 박고 이런 거 다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걸 해소하려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잔재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위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위력은 몇십 년 동안 지배했자 그 위력은 우리들이 아직도 일제는 우리나라 거보다 이거라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까놓고 보면 우리나라 게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죠? 동남아 같은 데는 일본이 얼마 지배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전자제품이나 차는 다 어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인정해줘요. 독일 기계 같은 건 아직도 독일 거죠. 그죠? 그렇게 전범 국가인데도 그렇게 문화가 어렵더라. 모든 게 다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해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제목부터 그랬지만 일단 팀 문화다 보니까 길게 가는데요. 팀이라고 볼게요. 내가 팀장님 밑에 이렇게 파트너분 우리가 얘기하는 부업자, 전업자 저는 그렇게 딱 구별하는 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5분이야. 요렇게 한 팀이시네. 김학인 사장님 팀 이렇게 4분이시네. 4분의 팀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규 사람이 와서 그 문화를 알 때까지 김진희 사장님이 요 팀의 문화를 색깔을 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분 성격. 문화라는 부분을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걸 알려주는 거는 어쩌면은 그 사람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팀 문화도 있죠. 또 하나 볼까요? 센터 문화. 여기가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산 센터 분위기하고 부천 센터 분위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요분 때문에 다르잖아요. 요분 때문에. 센터장이 멋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크게 해주시면 돼요.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 센터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냐. 센터장님이 여기에 대장이시잖아요. 근데 센터장님이 대장이시면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만 본인보다 위에 있는 스폰서랑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센터의 분위기 와서 저 비밀번호도 있지만 그것도 다 개방해 놓잖아요. 아무나 그렇다고 물건을 잊어먹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있기는.
모를 뿐이야. 아주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들. 이런 문화들. 그래, 다른데, 어떤 데 가보면은 그렇게 막 개방해놓고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건이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좀 싼 게 아니잖아요. 다 비싼 것들이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 처음에 신규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문화는 이런 부분이다. 센터에서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스피치 하는 문화. 적응을 하셔야 돼, 내가. 스스로 왔을 때. 박화선 사장님 옆에 처음 보신 분이 계신데 저분이 와서 이렇게 나를 추천하신 분이 이렇게 우린 3분 스피치라는 3분 스피치라면 나도 다음에 3분 스피치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가 문화예요. 그러면 3분 스피치 하는 요령이 쭉 써 있겠죠. 이런 문화들이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야, 내가 스스로. 팀 문화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팀마다 색깔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본부장님이 있으니까 그럼 센터에서는 이런 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하나에 적응되는구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이 뭐 압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화를 적응하는 게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하는 그 사회적 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문화를 아는 쪽으로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센터 문화도 그런 부분. 처음에 그러면 신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에 김진희 사장님이 있고 박환 사장님 옆에 성함을 제가 모르니까 오셨으면 그분한테는 우리의 팀의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팀 문화가 이렇습니다 말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적응하게 해주고 센터 문화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오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적응을 하면 자기 스스로도 박하수 사장님 같은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 저분이 이제 다음에 3분 스피치 하면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출근하게 되면 나 시킬지도 모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100%실 거예요, 아마. 안 하신다고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각오를 하실 거예요. 왜? 사람이 보잖아요.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우리는 빠져든다 표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 또 일인 거고. 이게 이제 센터 문화. 센터 문화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본부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센터인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나. 신규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신규한테는 좀 안 좋겠죠, 영향이. 여기는 맨날 좀 큰 소리 나는 센터구나.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센터 문화를 넣어놨고요. 회사 문화는 어딜 것 같으세요? 본사의 문화는 제가 왜 회사 문화를 넣어놨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넣어놓은 오늘 강의는 제 입장에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애터미 회사에 대한 문화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것보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많이 다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회장님이 약간 처음에 허무맹랑한 본인의 이제 사상으로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드려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지금의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데 지금 회사 문화는요. 회사 문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석세스나 이렇게 이런 센터 문화를 알겠지만 회사들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석세스 세미나 이런 것들 회사에서 해주진 않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굿모닝 애터미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안 해주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것도 해주질 않아요. 다 지금까지 70년이 약간 안 됐던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70년이 안 됐지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이라는 걸로 하고 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세스나 이런 것들도 다 잡이에요, 잡이. 제가 그런 걸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회사 문화도 내가 알고 그분한테 신규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그러니까 회사가 뭐를 지향하는지까지 다 알고 들어가야 그리고 회사 가치가 뭔지
알고 들어가야 일이 그분한테 뭔가를 주기에는 좀 편한 게 받아들이기 맞다 그럴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엊그저께 그 회장님, 우리는 이제 조찬 모임이라고 하는데 회장님이 100조와 얘기하시더니 몇 조라 그러세요? 저는 그분이 머리가 아무튼 70은 안 되셨는데 1000조래요, 1000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100조에서 1000조를 하면서 막 설명을 막 1시간을 넘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점심시간 다 됐는데도 막 오버에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회사를 문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회장님이 추구했던 뭐냐면은 다른 거 없죠. 사람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거, 그걸 끝이야. 그 끝을 회사로 쭉 펼쳐나가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회사 문화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걸 굳이 넣어놨어요. 안티 문화는. 친구분은 안티를 정확히 하시. 안티 문화가 뭘까요? 안티라는 거는 무조건 있죠. 아무리 좋아도 안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티가 가장 많은 회사는 어디요? 안티가 가장 많은 회사는 어디예요? 다단계는 조그마니까, 유통이 한 분야 조그마니까, 맞아요. 많긴 하지만 삼성이 제일 많죠, 안티가. 왜냐하면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을 세계로 치긴 하지만 안티도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대기업들이 안티가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안티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안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 안 돼. 우리 김진희 사장님 최근에 들어서, 그죠? 네. 네. 안티 많이 맞으셨죠? 우리는 대포 맞는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 문화를 알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까지 쭉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터미의 안티가 가장 강력한 거 뭐예요? 아니, 다단계인데. 말씀을 잘해주시고 고맙긴 해. 다단계인데. 애터미 하지 말라는 이유 가장 큰 거 뭐였죠? 뭐죠? 그렇죠. 돈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돈이 안 된다 그럴까? 왜 돈이 안 된다 그럴까? 돈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삼성이라고 잘 나간 세계적인 회사라 다 돈을 법니까? 안 그래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애터미가 돈 버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직원 비례해서 해보면 거기 직원이 많고 우리는 직원이 적잖아요. 1인당 갭단가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마트보다 애터미가 훨씬 더 커요. 우리 애터미 본사 정식 직원 300명 정도 넘는데 계산 한번 해봐. 300명이 몇 조 한데 2조 2천억 했잖아, 작년에. 작년에 300명도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명 잡고 2조 2천억이야. 1인당 갭단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1인당 그 퍼포먼스, 매출액을 따지면 삼성보다 애터미가 더 나아요. 삼성은 직원이 많은 거고. 돈이 안 된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돈이 안 될까를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그런 거고, 또 하나 애터미는 특히 그런 이유는 뭐냐면 2006년도에 애터미가 방문 판매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이제 직접 판매,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특수 판매 공제조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야 돼요. 방문 판매법은 이 시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가 하면 돼. 방문 판매법 쉬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다단계는.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사고를 쳐놔서 물건이 뭐 한참 많이 팔았는데 잘못된 회사가 부도나면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협회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도 매출액에 따라서 공탁금이 계속 올라가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2006년도에는 못하고 2009년도에 특수판매 공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공탁금을 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문 판매법은 해모임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 해모임인데 해모임이 원래 얼마 오래되신 분 알 거예요. 해모임 하나에 얼마 팔았어요? 하나 낱개 하나. 하나로 팔면 예전에 14만 8천 원 기억하세요? 그쵸? 한 박스 합사 13만 8천 원이었잖아요. 근데 4개를 사면 얼마예요? 4개를 낱개로 나누면 76,500원이었단 말이에요. 방판일 때는 내가 76,500원에 사서 14만 8천 원으로 팔았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직판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애터미 하시는 조직이 뭐 조금 거짓말을 좀 더 보태서 한 60-70%가 갔대요. 이제 애터미 끝났어. 돈이 안 돼. 고생만 해. 그리고 갔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다단계예요. 그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다단계 하면서 어떤 소문을 내겠어요? 이제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는 소문을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애터미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나 돈 되고 안 되고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문화들, 안티적인 문화를 알고 시작하면 되게 편하죠. 애터미 역사도 알고 회사 문화 알다시피 알고 내가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안착되는데 정착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화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알기가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요. 준비하기. 이 그림 멋지죠? 삽질하는 모습인데 좀 웃겨가지고 찾아놨어요. 삽질이 뭐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 김정남 본부장이 찾았어요. 저한테 맞는 캐릭터를 찾는 데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좀 전에 그 1단계에서 내가 문화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라인과도 문화, 센터 문화, 여러 가지 회사 문화 전체가 다 들어가서 분위기를 익혔다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는 준비를 해야지. 무슨 준비? 그쵸? 첫 번째, 성공의 8단계. 추상적 시스템.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성공의 8단계를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성공의 8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가 꿈 목표잖아요. 두 번째가 잘 아시네. 세 번째가 1번, 2번까지는 알아. 네 번째가 그거 봐.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초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순서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덱스테그라는 분이 있어요. 아메이의 덱스테그라는 분이 있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자녀랑 연관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나 봐요. 연결된 사람이 아직도 뭐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지 어쩌든지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아주 초라하신 분이셨는데 키도 160 뭐 이렇게 좀밖에 안 돼. 미국에서 그 정도면 작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직업이 땅속 밑으로 일하는 직업이 가장 안 좋은 직업으로 얘기한다네요. 저는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 직업까지 했던 분이시고 3년 동안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대요. 아메이를 하시면서도. 그러던 분이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했나라고 봤더니 요렇게 성공의 8단계도 했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의 8단계가 된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성공의 8단계 좀 전에 말씀 꿈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 목표하고 결의결단하고 명단 작성 3번까지 내려가고 4번까지 초대가 하는데 4번을 제일 첫 번째 하죠. 순서대로 하면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4번을 첫 번째로 한단 말이에요. 초대 아주 긍정을 자주 하시는 항상 앞에 앉아 계세요. 맞죠? 네.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스폰서님도 첫 번째 하게 또 만들어. 초대부터 하라고. 그게 아니고 성공의 8단계처럼 내가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준비. 뭐를 준비하냐? 성공의 8단계처럼 준비를 하자. 내가 꿈 목표를 먼저 정하고
먼저 정해야죠. 내가 왜 해야 될지, 왜 이걸 해야 될지, 애템의 가치도 알고, 애템이 할 이유도 알고, 정확히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결의 결단을 들어가야죠. 뭐를 결의하고 뭐를 꺼내야 돼요. 결의 결단의 부분에서 고개대라는 게 나와요. 뭘 결단을 해? 그러면 고개대 5가지 나오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실 테니까. 첫 번째가 고개대 책 읽기 있고, 동영상 3편 보라 그러고, 제품 이용 맨 마지막이고, 미팅 참석, 그리고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을 거창하게 우리가 1시간짜리 사업 설명이 얘기하는 게 이게 5가지로 고개대라고 합니다. 5가지 사업 설명이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애터미 아까 좀 전에 뭐 논의 박화사의 논의 말씀하셨던 저렇게 논의에 대한 거를 내가 하루에 몇 명한테 할 것이다. 내가 고개대라는 뜻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을 칭하는 거 영국식 그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 동영상도 하루에 3편 이상 볼 거다. 근데 내가 뭐 연결되어 있는 스폰서들 그리고 책도 내가 하루에 15분 볼 거다. 하루에 15분씩 책 봐보세요. 한 달에 책 몇 권 읽어요? 2권에서 3권 읽는데요. 여러분 1년에 3권 읽으세요 혹시? 1년에 3권 읽는다. 없으세요? 하루에 15분을 책을 읽으면 2권에서 3권을 읽는답니다. 그럼 한 달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40권이 돼버려요. 1년이면. 근데 그게 고개돼요. 내가 딱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빼서 뭔가 했던 시간을 빼서 하는 거야. 그게 결단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명단 작성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 일 자체가 순서대로 안 가죠. 그거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안티도 안 맞아요. 이게 성공의 8단계 이게 순서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추상적 시스템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업가의 자세는 이게 좀 어렵죠. 사업자의 자세가 있고 사업가의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가의 자세라 그래요. 사업자의 자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업자하고 사업가하고 다른 거를 혹시 아시는 분? 사업가하고 사업자하고 다른 거를 명확하게 구별해 놓을 수 있으신 분?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사업했던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린다 그러죠. 사업자하고 사업가의 정확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사업자는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일이 안 돌아가. 그죠? 개인 사업인데도 그런 거 있죠? 아니 회사를 100명 등 운영 직원이 100명이야. 근데 내가 회사 대표야. 그런데 내가 빠지면 한 열흘 빠져.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럼 사업가 아니에요. 즉 사업가하고 사업자의 차이점은 우리가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복제 시스템이에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내가 없어도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걸 사업가라 그러죠.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 없이도 뭔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후딱 되나요? 안 돼요. 내가 그만큼 뭔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가의 자세라는 부분도 넣어놨어요. 이거 다 준비하셔야 돼. 일을 내가 사업가의 마인드고 사업가의 자세고 사업가처럼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넣어놨고요. 당연히 파트너 안내하기도 준비를 해야죠. 대부분이 이 안내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이 되게 많죠? 이런 부분. 그리고 강의 및 헬퍼.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해야 돼요. 굉장히 그렇지만 명강의가 어떤 강의입니까? 말을 잘하는 게 명강이에요? 아니면 말을 더듬더듬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슴을 와닿게 하는 게 명강인가요?
의자죠? 즉 명강의는 진짜 명강의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그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큼 명강의가 없답니다. 그럼 이거를 강의가 잘하는 기준을 우리 다른 데다 둬야 된다는 거야.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딱 알죠?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이 강의를 준비를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저렇게 대충 한 시간을 떼어 넘긴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그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되게 하느냐, 내 경험치를 말을 하느냐, 이쪽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잘하는 거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저만큼 강의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나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헬퍼도 당연하고, 예전에 배울 때 제가 헬퍼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헬퍼 설명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야, 내가 전에 앞에 있는데 나라는 표현을 안 쓰는구나. 그냥 제일 앞 정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가 없어서 눈치를 못 채면은 어디 가서 못 얻어먹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 저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참. 이런 농담도 좋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타임에 따라서 맞추게끔. 예를 들어서 김정남 본부장님도 헬퍼를 잘한대요. 헬퍼를 잘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 예전 네트에서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본부장님들이 누구랑 설명하고 딱 봐도 신규한테 설명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들리잖아. 저만큼 여기서 하면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봐봐요. 들어봐. 그 시간이 아깝지. 그 보통 헬프하게 되면은 1시간을 하지만 핵심적인 건 10분에서 20분 사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10번, 20번, 30번, 100번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신이 없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자신이 없다는 말이야.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트에서는 헬프하게 되면 그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헬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 누군가가 야, 저 하재청이라는 사람 헬프하니까 딱 눈치채 알고 나서 자기 파트너를 저 뒤에 앉혀놔. 일부러. 듣고 있으라고. 그럼 메모하라 그래 막.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 늡니다. 금방 늘어요. 왜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애터미 별거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근데 자꾸 연습하면 금방 된다는 거. 그건 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파트너와 스폰서 중간 연결 및 조율하기. 엄청 어렵죠. 조율이 너무 안 되죠. 제가 이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앞섰던 아까 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알면 그 사람의 성향도 알고 가치관도 알고 그러면 이것도 많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거나 얘도 계속 준비하는. 이게 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게? 팀워크이죠. 애터미는 후원수당이 갑이에요? 직급수당이 갑이에요? 얘 없으면 직급수당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 핵심이 이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내가 그분을 알아야,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들 되더라. 그래서 넣어놨고요. 다 봤어요. 행동하기. 거칠은 여기에다 달리고 있죠. 직접 이제 해야 돼요. 두 가지 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하긴 하는데 인생 시나리오 다 써보셨죠? 얘를 회장님은 인생 시나리오를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몇 번 썼는데 써도 맨날 똑같아가지고 안 쓰게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안 쓰게 돼요. 처음 인생 시나리오가 저는 너무 강렬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계속 써보셔야 돼요. 윤미경 사장님 혹시 인생 시나리오 쓰셨나요? 아, 쓰셨어요?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갖고는 원래 있으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쭉 한번 써보셔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쓰면서 예를 들어 11월이니까 10월 달 걸 옆에 놓으면서 보완해서 써보셔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재밌답니다.
이거 바로 행동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요. 남자들은 100%안 해요, 이거. 수컷들은 안 해. 유기철 국장님, 쓰셔요? 가끔이라잖아요. 가끔이란 말을 왜 줄여? 남자들은, 여성들은 10명이 한 두세 명 하고요. 남자들은 10명이 한 명도 안 해. 뇌 자체가. 황우석 사장님 쓰셔요, 혹시? 뭔지 모르시죠, 이게? 우리 스폰서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꿈 목표, 좀 전에 준비하는 거, 꿈 목표에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꿈 목표 할 때 인생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인생 시나리오가 있는데 안티 맞고 집에 들어가겠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런 거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살면서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모습이 4가지를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쓰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상이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본인도 쓰시고 파트너도 쓰게끔. 김진희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쓰셨나요? 쓰셨어요? 한 번 처음에 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셔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환경 결단하기. 또 넣어놨어요. 행동하기. 환경 결단하기 쉽지 않죠? 제일 어렵죠? 환경은 내 환경이지 그 환경이 아니잖아. 나잖아, 나. 24시간은 똑같고 팀에 5명이 있어. 환경이 다 달라. 다른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몸이 어디가 안 좋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애가 어려. 나인 미팅에서 나는 제사를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그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들 어렵죠. 근데 요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파트너들도 똑같이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환경 결단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결단인지 누구한테 말도 못해. 말하겠습니까? 나의 일인데. 근데 여기 사업이라며. 사업이라며. 누구한테 말을 해요? 내 아이가 어린 거를 누구한테 아이 어려서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는 누구한테 말을 해? 그렇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치매 걸린 분이 있어? 누구한테 말을 해? 왜? 내 파트너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나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이 있어도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빠졌어. 그럼 파트너는 치매 걸린 사람이 있는데 왔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애가 어려서 집에 일찍 갔어. 애 밥 해주려고. 근데 파트너도 애가 어려. 더 어려. 왔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달에 경제력, 생활비가 500만 원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일 하면서 해야 돼. 근데 파트너는 가족 식구가 똑같은데도 300만 원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할 말은 없다. 이거는 조용하게 내가 환경 결단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사업이니까. 이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이건 행동하기예요. 언제까지요? 이 행동하기, 이 환경 결단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 임페리얼들 보면은 보통 12, 13년 되셨거든요. 대부분이 13분 나오셨지만 초창기 멤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뭐 8천만 원 이상 받으시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을 기준에 봤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 다 기준으로 된다면 환경 결단을 저는 한 5년 정도 하니까 로얄, 그러니까 2천만 원, 2억 연봉 2억 되대요.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둔다면 5년 동안 환경 결단 하려는 거예요. 간단히 기준을 두면.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냥. 종교적인 부분도 똑같죠.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종교적인 부분. 뭐 어떡하죠 얘기하면. 똑같죠. 세일 모임도 있고 일요일 날도 있고. 근데 여긴 네트워크 일요일 날 세미나가 제일 많잖아요.
교회를 11시 예배밖에 없어.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큰 교회, 왜 그 교회만 가? 그 교회만 하나님 있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가? 왜 교회를 그 1시간 넘게 멀리를 가? 요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안 계셔요? 절도 마찬가지야. 절을 왜 산에 있는 절을 가? 옆에 있는 절 없어요? 산에 있는 절에는 부처님이 계시, 옆에 있는 절에 부처님이 안 계셔요? 그거 아니죠? 내 생각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부분을 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나한테 맞추고 그가 맞추기를 원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 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포커스라는 거. 저기 몽골에서 이제 윤미경 사님도 계시잖아. 몽골에서 출근하셨나?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휴식연재예요. 선교사시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멀리서 오셨거든요, 여기. 좁은 마음가짐하고요. 가까이 일산의 고양시에 있는 마음가짐하고 강의 듣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봤을 때 이 환경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면 그때까지 나는 뭐를 할 거다. 환경이 결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복제라는 부분이 돼요. 복제는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나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복제는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복제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제입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나와요. 이 부분 어렵죠. 행동하기에 계속 들어가니까. 주위에 선포하기. 이것도 제가 이걸 놓는 거예요. 제가 사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처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위에 선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웠죠. 어려워. 뭐 제사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도 다니고 그랬는데 많은 눈총도 많이 받았고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 또 모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모임도 기획에 다단계하러 안 오잖아요. 신경 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하러 안 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지들이 먼저 연락을 해.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우리 큰 누나가 가장 큰 안티였거든요. 저한테 누나들 형님들이 있었는데 제품을 쓰면서도 왜 이렇게 안티야? 근데 큰 누나가 와가지고 듣더니 본인이 제사 때 형제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재청이네 이렇게 뭐다 냅둬 걔네 할 일 많아 이렇게 해요. 일요일날 안 모이고 그러면 걔네 이제 바쁘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티가. 주위에 그래 선포를 해야 내가 일이 편하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수입 및 직급 목표 수입. 목표를 잡을 때는 3가지 정도 잡으시면 보통 돼요. 그냥 목표 잡으시고요. 가정의 목표하고 재정의 목표를 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죠? 가족에 대한 일 있죠? 일. 그거에 대한 목표도 잡으시고 재정의 목표도 잡으셔야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내 개인적인 목표도 잡으셔야 돼요. 개인 목표 잡고 가정 목표 그리고 재정의 목표가 같이 잡아야 같이 굴러갑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이긴 하지만 같이 잡으셔야 돼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내가 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다단계 하는데 애텀이라는 거 하는데 5년 동안만 시간 줘. 3년 동안만 시간 줘. 1년 동안만 시간 줘. 그 대신에 1년 동안 시간 줄 때 나는 당신은 밥을 못 차려주고 얘들 학교 못 해대줘. 당신이 좀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런 목표들 잡아주시고 선포하고 같이 이런 거를 잡아가야 파트너 행동하기에도 안착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입 목표나 직급 목표 못 잡 이런 거는 위에 이제 스폰서들이랑 같이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행동할 때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성공의 8단계 추상적 시스템 당연히 실천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때 초대가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초대부터 하죠. 그러니까 뭐 많은 경험자시라서 경험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실은. 네. 요거 그때 초대하는 건데 이거를 빼고 얘를 앞에 거 다 빼고 얘부터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놓은 거예요. 얘는 알고 준비하고 행동하자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반성할 부분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는 느끼는 부분도 되게 많았던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으로 조금은 넣어놨고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려면 학습이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리더십 코스를 2번 받았어요. 2주짜리. 한 번은 2주 받고 한 번은 3주인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린이들 생일 잔치하면 잔치를 하잖아요. 초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어린이들 초대하는데 부모까지 같이 초대하잖아요. 미국 문화가. 그랬는데 이제 그 어린 여자애 조금 7살인가 5살인가 조그만 여자의 생일 잔치에 부모들이랑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뭐 당연히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장난감이 들어오면 보통적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뜯어서 그 뜯어보는 게 예의니까 뜯어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뜯었고 나서 다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안 주는 거야. 친구들이 선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당황해요. 야, 얘기한테 그러면 안 돼. 친구들 같이 놀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럼 안 된다 하면서 걔를 혼내서 강제로 뺏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줘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그렇게 받았을 그 과정을 보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예의가 없는 딸로 키운 아버지 입장이 난처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뺏어서 줘버린 거죠. 근데 딸 입장, 그러니까 꼬맹이 생일잔치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걔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말은 그 과정 중에서 그 딸이 얻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얻는 거는 배우면서 배우라는 거는 얻는 건데 배우면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얻는 건데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아빠에 대한 반항심하고 이런 약간의 격양심만 생겼더라. 즉 배움이라는 거는 시기가 있더라, 때가 상황에 맞춰 있더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쭉 스토리를 이어가거든요. 마찬가지 학습이라는 거는요. 한문도 찾아서 넣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게 배울학자 그렇다 치고 배울학자는 이게 뜻을 보면은 그 뭐지? 아들놈이 하면 아들이 이게 뭘 끌어안고 책을 끌어안고 하는 모습이에요. 익힐 습자는 이게 이제 날개 새 날개 그죠? 기두죠. 기우 우자죠. 날개고 얘는 흰백자인데 원래는 이거 날일자 해를 뜻하는 날일자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은 이 습이라는 거는 하늘을 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흰백자로 들어갔는데 흰백자로 된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모습 날개, 하얀 날개는 새끼죠. 새끼새. 그쵸? 하늘을 날려고 그러면 그 새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하늘을 날까? 그게 익힐 습자라는 거죠. 학습이라는 거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새가 하얀 날개에 있는 어린 새가 태양인 하늘을 날 때까지 과정이 습이라는 거야. 내가 그만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익힐 습자랍니다. 즉 학습이라는 건 이렇대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현장 중심으로 이 일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고 즉 교육이란 머리로 받아들여 몸으로 익히는 작업이더라. 제가 오늘 좀 전에 3가지 테마를 알고 준비하기 행동하기를 이런 패턴으로 반드시 해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가 몸으로 실천하게끔 해줘야 되니 그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교육은 반드시 일과 연계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당연하죠.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선배들이 같이 일해보는 것이다.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 동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효과가. 그리고 업무 속에서 문제점을 관찰하고 그것을 제안하면서 학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관찰, 학습,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순환할 때 혁신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더라. 관찰하고 그걸 다시 좀 전에 말한 학습을 시키고 다시 그거 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역량 강화. 성공했던 기업의 패턴. 성공했던 기업의 패턴은 물론 방향이 맞아야 되고요. 뭐가 있냐면 토론하고 토론. 그 주제를 가지고 관찰인겠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이나 행동을 옮기고 행동을 옮겼을 때 다시 실패를 한답니다. 100% 성공 못하니까 실패를 하고 다시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리턴을 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을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관찰하고 학습하고 제안하고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을 때 순환운동을 할 때 혁신이 일상에서 혁신이란 말 제가 설명 많이 했죠. 개혁하고 혁신하고 다르다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달라요. 개혁은 쫄딱 망했을 때 간단히 하는 걸 개혁이라 하고 혁신이라는 건 잘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최고점이 있을 때 그네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점이 있을 때 다시 앞서 가려고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혁신이라는 걸 하면서 혁신이라는 뜻을 설명을 어느 회의에서 혁신이라는 말 뜻을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이병철 회장님보다 몇 배가 컸다고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가죽혁자의 몸신자예요. 내 몸에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뭔가를 버리고 하지 않으면 혁신이랑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혁신이 요 과정을 됐을 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이것만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식개혁은 어디서부터 온다? 즉 제가 의식개혁 계속 얘기하죠.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오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11월이잖아요. 2012년. 다 끝났거든요. 딱 1시간. 2012년 11월에 하재청이가 14년 11월 애터미하는 어린이 하재청에게 보내는 엽서든 편지든 한번 고민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해본 거죠. 저 14년 11월 달에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석세스 세미나를 갔거든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이 우리 장순호 국장님하고 김동희 본부장이 같이 갔나? 모르겠어요. 김정남 본부장님은 몇 개월 뒤에 하셨고요. 강행일 총장님 저보다 몇 개월 앞서서 했었고요. 저는 멱살 잡혀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시작했죠? 네, 같이 잡혔었어? 저기도 같이 잡혔답니다. 네. 지금에 돌아와서 내가 11월 하재청이, 에빈이 하재청이한테 엽서를 보내보면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많고 잘한 부분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걸 왜 넣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 그동안 8년 차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차 되신 분도 있고, 3년 차, 5년 차, 아니면 저같이 똑같이 시작하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반성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죠? 조금만 더 자존심을 버렸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아까 말씀한 환경 결단도 제가 못했고, 조금만 더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해줬다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요. 조금만 더 뭐를 했다면,
그 사람이 집에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도. 뭐냐면 여태 듣고 오히려 저때 멱살 잡고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인생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아직까지 애터미가 잘 나가고 애터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걸 선택하고 했던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 또 투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는 이런 테마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성장돼 있는 제 입장에 성장돼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8년차 됐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가시고 그렇죠? 배워가실 부분을 배워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